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하는 정화산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 투자의 길 93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종목은 불이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를 볼 주식, 바로 풍산입니다. 주식회사 풍산. 풍산은 원래 제가 대박 투자의 길 74회 작년 9월 17일자로 방송으로 소개를 드렸죠. 그때 당시 주가가 35,700원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4분기 들어서 구리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바람에 풍산 실적이 안 좋아졌죠. 3분기 실적이.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갖고 28,600원까지 11월 30일엔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그러니까 거의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였죠. 그래서 참 속쓰렸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을 듣고 이 주식을 산 분은, 산 투자자님은. 그런데 이제 다시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작년 4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회복해서 3월 7일 금일 현재 35,500원까지 와가지고 거의 손실 회복한 수준입니다. 향후에도 주가가 상승할 호재가 많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지금 가장 큰 이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막 엄청 치솟고 있죠. 기름값, 원유값, 그 다음에 금값, 달러, 이거는 막 오르고 있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은 고유가 또 원자재가가 올라가는 그런 거에 관련된 주식만 선별적으로 오르고 있죠. 그래서 고유가의 영향을 받는 S오일하고 원자재 중에서 알루미늄이나 구리나 이런데 그 영향을 받는 알루미늄 주는 조일 알루미늄을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고유가 수혜주인 S오일하고 또 구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풍산하고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정해서 소개를 드릴까 많이 비교한 끝에 최종적으로 풍산이 낫겠다 싶어 갖고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큰 1번으로다 제가 주식회사 풍산에 대해서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1번,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최대의 수혜를 볼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산업금속의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구리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의 필수 소재인 구리 수요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에 구리 공급은 그렇게 원활하지가 못해요. 그래가지고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갖고 오히려 구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또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구리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3일에 12월 말에 12월 초네요. 9,500불 수준이던 구리 가격이, 톤당 구리 가격이 금년 3월에는 470불, 1,500불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한 7.8%, 8% 정도 상승한 걸 알 수가 있고, 구리 재고량은 작년 12월 초에 78,350톤이 72,075톤으로다가 약 8% 정도가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 고공행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혜택을 고스란히 풍산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4분기를 포함해서 작년도에 그 풍산의 실적이 매출은 35%가 늘어났고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159%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매출이 3조 5,094억, 영업이익이 3,141억이라서 영업이익률도 9%까지 됐고,
9%까지 올라갔고요. 1968년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요게 이제 그 작년도 실적이 4분기를 포함해서 실적이 최근에 2월 달에 발표되고, 그리고 또 구리값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풍산의 주가가 회복해서 이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은 만약 사놨는데 믿져 있다면, 손해를 본다면 한 1년만 기다리면은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9월 달에 제가 추천을 했는데, 그러면은 한 6개월, 반년 만에 다시 회복된 거죠. 그동안에 좀 답답하셨겠지만 견디신 분들은 잘 견디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풍산이란 회사가 뭐 하느냐 하면은 LS 리코동 재련 같은 구리 재련 기업에서 전기동을 사와요. 이 전기동은 뭐냐면 전기분해로 구리 원석을 재련해 갖고 그 순도를 99.8% 이상으로 끌어올린 구리를 전기동이라 합니다. 이 전기동을 이제 그 LS 리코동 재련이나 이런 데서부터 사다가 가공을 해서 금속판, 구리금속판, 구리봉, 구리동전 이런 다양한 구리 제품으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또 이 구리 가격은 송전 설비나 공장 설비, 건축 자재, 차량, 기계 장비 등 모든 그 산업에 다 쓰여 갖고 경기 그가 얼마나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앞서 살려주는 경기 선행 지표로도 이렇게 쓰이죠. 그래 미스터 쿠퍼는 구리값이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질 거를 나타내고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풍산의 실적은 보통 풍산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 전기동을 한 1년분을 비축하고서 이렇게 한다래요. 그래서 이 구리값이 올라가면 재고자산 평가이익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러면 1년이나 2년 전에 사놨던 그 원재료비가 굉장히 싸지니까 제품가는 올라가고 원재료비는 저렴했을 때 싸놨으니까 그 롤 마진이라래요. 얘네들이 만드는 제품에서 구리 원재료 값을 뺀 그 가격이 롤 마진이라는데, 롤 마진도 올라가고 이래갖고 구리값이 올라가면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그 사업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풍산의 양대 사업이죠. 신동사업, 즉 구리 사업하고 방위산업, 구리를 갖고 총탄도 만들잖아요. 포탄, 총탄 이런 거. 이 방위산업 둘 다 화랑이 예상돼요. 왜냐면은 보통 이 풍산의 매출은 신동, 즉 구리 부분에서, 구리 제품 부분에서 한 75%, 4분의 3조고, 3 정도고, 방위산업이 한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와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바람에 전기차 수요도 늘어나고 인프라 투자도 확대되는 바람에 구리 수요는 늘고 있고, 그 반면에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해서 구리 공급 회복 속도는 잘 되지 않고 지연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구리 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방위산업에 쓰이는 각종 그 탄약류가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길어지고 있고, 이에도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어 갖고 방위산업 부문의 각종 탄환도 잘 팔릴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매출이 얘네가 3조 7,307억 원이라서 2021년 대비해서 약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런데 그 반면에 영업이익은 또 줄을 걸로 예상이 돼서 요게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런 상태고, 지금 구리 가격 그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구리 가격 추이가 올라가고 있죠. 위에 그래프는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이고요. 밑에도 최근 한 달치인데 최저가 9,300불, 9,760불에서 최근 3월 3일에는 1,470불까지
상승했죠.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걸 급격하게 2월 25일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풍산의 그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됐는데 보면은 증권사 목표가가 제일 낮게 보는 데가 43,000원이고 제일 높게 평가한 데가 47,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비해 보면 현재 주가가 주가에 대비해서 상승력이 24% 내지 27%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8,459원. 이게 2021년 말, 작년 말 가결산치를 갖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주가 수익비는 3.7배, PER은 주당 순자산 59,569원, 주가 순자산 비율은 PBR이라 해서 0.5배. 이렇게 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요. 그러면 풍산의 주가 수준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은 1번째, 시장의 평가 수준을 보면은 이 우리나라 구리 관련 기업이 대표적인 데가 풍산이 있고요. 얘는 3월 7일 금일 종가가 35,500원이네요. 그리고 대창이라 해갖고 황동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얘는 주가가 2,250원. 그리고 이구산업이 있는데 얘는 산업용 동판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얘는 주가가 4,880원이네요. 그리고 주가 수익비 PER을 보면은 풍산은 4.5배, 그리고 대창은 8.7배, 이구산업은 7.8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매출이 풍산이 3조 5천억, 대창이 1조 2,700억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이네요. 그리고 이구산업이 3,344억, 거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네. 이구산업은 풍산에 비해서 L형이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면 풍산이 작년도에 3,141억이었고 대창은 이거에 6535 20%인 602억, 그리고 이구산업은 대창의 또 반인 355억 정도 되네요. 근데 PER을 보면은 풍산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대창 8.7배보다도 저평가되어 있고 이구산업 7.8배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리회사 3개 모두 작년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개미 투자자라 해서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대창이나 이구산업을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면은 52주 연중 최고가가 49,950원. 이게 작년에 5월 12일자였고요. 그 다음 최저가가 28,450원. 금년 1월 28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3월 7일 종가가 35,500원 이래갖고 최고가 대비 29%가 떨어져 있고 최저가 대비 25% 정도가 상승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선이라고 보면 맞겠네요. 아까 목표 주가를 보면은 증권사들이 삼성증권은 43,000원을 제시했고 제일 짜게 제시했네요. 유안타증권은 45,000원, 케이프투자증권은 47,000원을 제시했네요. 그래서 얘네들 증권사 목표 주가 대비해서 24% 내지 27%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요즘에 투자 여건을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침략 전쟁을 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퍼펙트 스톰의 위기가 와 있고 정치적으로는 2차 대전 이후 제2차 냉전에 심화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는 올라가고 원자재 값도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를 보면 두바이 유가 2월 7일 89불에서 3월 4일 115불까지 무려 29%가 올라왔어요. 이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환율이 2월 23일 1192원에서 이제 1227원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3% 정도가 올라갔고 앞으로 1250원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자산으로 치는 국제 금값이 2월 7일 트로이 온수당 1820불에서
1965불로 약 8% 정도가 금값도 뛰었어요. 그래서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은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가운데 원유나 원자재나 농산물 관련주만 부분적으로 오르는 이런 그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달러가 올라가면요,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팔고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큰 손인 외국인 투자자가 빠지면은 국내 주가는 자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환율과 주가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9일 그 대통령 선거가 향후 그 증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만약에 여당이 승리를 한다면 친환경 관련주가 부상할 것 같고, 야당이 승리하면 원전주나 건설주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 관점은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특히 이제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한미일 삼각 그 안보 공조를 중시하고, 그리고 기업 경영을 활성화하는 데 관심이 많고, 또 세금을 가급적이면 줄여주고 감세 정책을 하는 이러한 정파가 승리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때려넣으면은 집값이든 뭐든 하여튼 세금이 다 그 원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별로 안 좋죠, 그런 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경제도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증시도 좋아지고, 그러므로 해서 투자자들도 좋아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투자 전략을 풍선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현금 비중을 50% 내지 60%, 많게는 70%까지 가져가도 좋다 그랬죠. 그리고 주식은 빅 이슈가 관련된 원자재 그 호황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주식, 예를 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조일 알루미늄 가격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풍산, 또 아니면은 원유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유주 중에 S오일, 이런 주식을 사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수익 목표를 높게 잡지 말고 단기 수익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은 현재 시점에서 10% 매수, 아니면은 코스피가 3월 7일 오늘 보니까 2651포인트에서 마이너스 2% 정도가 빠졌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881포인트에서 얘도 역시 마이너스 2% 정도가 빠져서 2700 이하라서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면 되네요. 이렇게 코스피가 바닥권이고, 이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얘는 반대로 좀 시황이 좋은 건데, 지난 이틀 정도 계속 상승했으니까 아마 내일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또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은 만약 3만 1,000원에서 3만 한 4,000원 미만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한 반 정도 사시고, 아니면 얘가 3만 원 미만으로 또 가면은 또 한 반 정도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는 1차 매도는 한 39,000원이 넘어가서 10% 이상 수익이 나면은 70% 정도를 매도하고, 2차는 한 42,000원 정도 가면 30% 정도를 매도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쉬어갈까요? 우리 투자자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투자자 금원이, 첫째는 비투 금물이라고 했죠.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주식은 기다림의 예술인데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면은 조바심이 일어갖고 기다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투자 자산에, 주식 투자 자산의 한 3분의 1, 적어도 30-40%는 현금을 갖고 있어라. 그런데 지금같이 불안한 시기에는 한 50%인지 60%, 많게는 70%까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식 투자에서 공부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공부할 때 시간을 아끼고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 정화사 기업가치연구소를 기억해 주시고 투자의 동반자로 삼아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종목의 최신 뉴스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정화산 기업가치연구소에 게시를 해 놓으니까 거기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바쁜 애청자님은 여기까지 보시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여유를 갖고 풍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다음 장에 소개하는 풍산의 기업 개요와 재무 상태를 마저 듣고 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참고 자료다가 참고 자료 1, 풍산은 어떠한 회사인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얘는 비철금속 전문 기업이죠. 그래갖고 동 분야, 구리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라 맞고요. 또 세계적으로 탄약 메이커, 그 폭탄, 각종 포탄 메이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얘가 생긴 데는 1968년 10월. 굉장히 오래된 회사네요. 그리고 2008년 7월에 인적 분할을 했고요. 코스피 상장은 2008년 7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15년 정도 됐네요. 상장한 지. 그리고 대표이사는 유진 씨입니다. 그 우측에 사진이 있죠. 그 인물이고요. 소재지는 본사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풍산빌딩에 있고요. 사업장은 울산에도 있고 공장이 경주 안강에도 있고 부산 해운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연구원은 풍산기술연구원이라고 했고 대전 유성구에 있습니다. 임직원은 3,400명이 넘네요. 3,426명이고 평균 연봉은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연봉도 많이 주네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9,949억. 1조가 안 되네요. 이렇게 오래되고 큰 회사인데도 1조가 안 되네요. 그리고 상장 주식은 2,800만 주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분야 및 제품을 보면 비철금속 쪽에는 동, 그리고 동합금, 판, 대, 동가공품 등 이런 비철금속 제품 생산 및 수출을 하고 있고요. 거기 쭉 그 사진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방위산업에는 군수용 탄약, 소총탄, 대공포탄, 중대구경 포탄 이런 군수용 탄약을 생산도 하고 생산해서 수출까지 하네요. 그리고 정밀산업으로는 반도체나 전자부품용 동합금 신소재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두 번째로서 풍산의 성장성, 수익성, 재무적 안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성을 보면 매출 증가율이 2020년은 5.8%였는데 작년은 35.3%로 크게 늘어났죠. 그리고 금년에는 한 6.3% 정도 늘어나서 3조 7,300억이 넘어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익성은 영업이익률이 2020년은 4.7%에 불과했는데 2019년은 1.7%밖에 안 됐네요. 2021년 작년은 9%로 거의 더블 정도 이렇게 수익성이 개선이 됐죠.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 금년에는 6% 정도로 좀 더 떨어질 걸로 이렇게 돼갖고 주가 상승에 좀 한계가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기할 만한 게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영업이익이 159%가 증가한 게 또 특기할 만하죠. 그리고 이 분기별 실적을 보면은 2021년에 계속 늘었어요. 그러다가 3분기에 가서 약간 그 2분기 9,234억에 비해서 매출이 작년 3분기에 8,893억으로 떨어지고 또 영업이익도 2분기에 1,065억에서 3분기에 673억으로 떨어지면서 주가가 작년 하반기 9월, 10월, 11월, 12월 안 좋았죠. 그게 안 좋았다가 이제 금년 2월부터 그 작년 4분기 그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매출이 1조가 넘었네요. 그래서 2020년 4분기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710억 이래 갖고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났고 이러면서 2020년 전년 4분기에 비해서 매출은 26%, 영업이익은 33%가 늘어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좋아진 걸로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85% 높으네요. 100%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높은 편이고, 당좌 비율은 66%밖에 안 돼서 재무적으로는 좀 불안하네요. 그 대신 유보율이 1053%에서 유보율이 많아서 이 불안감을 좀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을 보면은 금년에는 1,000원을 배당하겠다래요. 작년 2021년 그 결산해갖고.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3.2%래 갖고 이제는 아주 좀 고배당하는 그런 수준이죠.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죠.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맺은 말로 그리고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풍사는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올해는 구리 가격도 올라갈 것 같고, 두 번째 방위산업 부분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방위산업도 굉장히 호황을 맞을 것 같아서 올해도 영업 여건이 좋고, 따라서 주가도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얘는 주식 가격이 만약 3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손해를 보면 좀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적어도 3만 원 미만에 내려가면 사고, 한 4만 원대 되면 팔면은 그래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댓글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보고 투자에 성공하셨다면 격려의 댓글,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조회수가 많다 해서 꼭 성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우진이라는 기업 있죠. 원자력 계측기분의 유망 기업. 걔는 조회수는 작았는데도 수익률은 올해 제가 소개한 종목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조회수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